우리 참 그 얘기하다가 네. 수업이 됐는데, 야, 홍콩 증시가 8%, 뭐 9%로 마감됐다고 마이너스. 네, 깜짝 놀랐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그 중국향 관련해서 좀 좋았던 아니면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됐던 주식들 가운데 상당수가 좀 빠진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오늘 차이나 세럼 나왔습니다. 차이나 블루이 세럼 나왔고, 그냥 저의 오늘 시장의 판단은 그거였죠.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이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건 얘기 다 하셨을 테니까 좀 빼도록 그렇죠. 하고요. 일단 그 10시 반에 중국장이 개장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동시호가 때 보신 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동시호가 때 상한가 떴거든요. 맞아요. 29분에. 맞아요. 근데 10.6%로 제가 기억을 해요. 보셨죠, 대표님? 네. 그러면은 중국의 상한가가 10%인데 어떻게 10.6%가 뜨지? 그럼 모든 종목이 다 상한가란 얘기인가? 전종호 상한가인가? 참고로 그 과창판 기록인데? 예, 과창판 같은 경우 지수가 좀 다 그 거래하는 주체가 다른데 과창판이 20%로 알고 있고요. 상한가 상한가 그리고 홍콩 차이나 ETF도 10%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부 종목들이 좀 더 오버슈팅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 이상으로 동시호가 때 보였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나, 그리고 고점을 찍고 밀릴 것인가 하나, 그리고 기존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를 했었던 국내 주식이 움직일 건가 하나, 그리고 아 이거 국내 주식 싫어? ETF 매매할래 해가지고 차이나 레버리지 혹은 CSI 300 레버리지 같은 이 국내 ETF를 매매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하나, 이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머리가 너무 아팠고 10% 뜨는 거 시작을 해보니까는 아 이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회복할 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거의 10% 시작을 해가지고 4%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상해가 그랬으면 좀 5% 밀린 거예요. 지수가 시작 대비해서 5% 밀렸으면 우리로 치면은 100포인트 밀린 거죠. 예.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홍콩 H만 먼저 볼까요? 중국이 일주일 쉴 때 홍콩은 하루 쉬었어요. 그러니까는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홍콩 그냥 상해 중국 주식은 홍콩과 상해에 동시상장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시장 간의 괴리율 자체도 매매를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이번에는 홍콩만 열렸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중국 인민들의 무서움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냥 뭐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사는데 일단은 뭐 제가 그쪽에 대해서 뭐 외신만 볼 뿐이지 그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쉬는 기간 동안에 너무 답답하니까 이거 포모가 들어왔잖아요. 홍콩을 산 것 같아요. 환전을 해가지고 홍콩을 샀고 오늘 이번에 이제 오늘 다시 재상장을 하기 때문에 홍콩을 팔고 본토 증시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 매도가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부양책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부양책이 그렇죠. 11시였어요. 11시에 발표를 했는데 제가 좀 내용 잠깐 뭐 말씀드리자면은 11시에 발표했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외신 보시면은 최대 부양책 규모를 10조 위안 1900조를 생각했습니다. 네. 외신입니다. 외신. 뭐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10조 위안이 대단한 규모, 물론 1900조니까 엄청 큰데 2008년도가 4조 위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2008년도 딱 그 금융위기 직후에 중국에 대한 부양책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올라간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 명목상으로 오른 거가 있으니까는 뭐 애널리스트 평가 자료, 저 평가 얘기를 따르면은 그때 규모의 반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규모가 굉장히 큰 건데 오늘 11시에 내용을 좀 보니까는 특별국채를 1조 이안 정도 이미 발행을 허가했다라는 부분이고 2025년 그러니까 연말 이내에는 정부 예산에서 2천억 위안 정도. 우리는 지금 10조 기대했는데 물론 10조가 한 방에 쏠 거라 이런 생각을 10조 위안? 그렇죠. 아, 생각을 했는데 이게 2천억 위안 이런 식으로 좀 생각보다 적었다. 적은 수치가 그러니까 뭔가 파격적인 거 예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미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쏟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는 길에 좀 말씀드리자면 요거 ETF 좀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라는 ETF입니다. 네. 그러니까 CSI 300 지수를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 ETF가 되겠죠? 오늘 12% 빠졌어요. 지수는 올랐잖아요. CSI 300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괴리율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딴 것 오늘 저희 찐시장 다 안 들으셔도 되는데 이것만 보시고 가셔도 됩니다. 기존에 나브라 그래가지고 원래 가격대가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그 나브라 넷 어셋 밸류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순자산 가치를 얘기하는데 원래 가격 대비해서 괴리율이 크게 되면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그 코로나 때 기억을 해보시면 대표님 기억하시죠? 그 원유 선물 마이너스 나고 그때 괴리율 엄청 커져가지고 몇 개 상장 폐지되고 맞아요. 그런 큰 이런 것 때문에 ETF 투자 시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그 월 나부 대비해서 괴리율이 얼만큼 그러니까 괴리율이 별로 없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수 상승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목표인데 지수가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땡겼기 때문에 괴리율이 낮다. 이거 자체가 투자의 리스크예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오늘 저희 지점에서도 ETF 투자 등록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거 해야 되니까. 장중에 해야 되니까. 그렇지. 지금 이거 많이 올랐다 하니까. 이게 지금 거의 더블 나지 않겠습니까? 12,000원에서 24,000원 갔으니까요. 엄청나네. 그렇죠. 괴리율이 저거 21%예요? 괴리율 20일 앞심 공시 기준이에요. 아, 그렇죠. 오늘 8시 53분이니까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아직 공시는 안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정확한 스킬은 모르겠는데 괴리율 날 때마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괴리율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ETF에는 뭐가 있습니까? LP가 있어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가격을 보시면 21,000원과 21,005원 사이에 LP가 제대로 붙어요. 가격이 맞아 있으면요. 위아래로 가격을 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요. 지수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괴리율이 너무 커지면 LP가 안 달라붙어요. 안 보이죠, 우리가. 호가창에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내일 중국지 내일 우리 장이 쉬긴 하지만 뭐 앞으로 또 오르게 되면 또 차이나 뭐 사자 그러는데 이런 변동성 플러스 괴리율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황금성 왜냐면은 몇 개 제 ETF 제가 봤거든요. 거래 없어요. 거래 못 팔아요. 못 팔면은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더라도 절대 ETF가 좋습니다. 좋고 뭐 이제 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코덱스 200, 뭐 그저 12630 그 뭐라 그러죠? 레버리지 이런 거는 제가 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워낙 거래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 형성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거래가 적은 것들은 가격이 굉장히 왜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중국 나온 게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오늘 많이 저기 오른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는데 종가상 상한가도 있습니다. 인수보험 요거는 보험사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중신증권 상한가 보면은 금융주 위주로 강세해요.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증권주가 그럼요. 가겠죠. 그럼 당연히 계좌 건수 늘어나고 제가 아까 저희 자료를 좀 누가 보내드리긴 했는데 본토 증시 개장 20분 만에 거래 대금이 1조 위안 1조 위안 하면은 190조 저기 코스닥 어제 거래 대금 5조 나누면은 40번 회전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20분 만에 이 천문학적인 거래 대금 나오는 이런 굉장히 큰 변동성이 큰 시장.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거래 대금 몇 %면 코스닥에 오지. 그러면 코스닥 엄청 좋아질 텐데. 이런 얘기도 좀 하곤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다시 서두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나? 그건 아닌 것 같아 다행히.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대 겁먹은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중국 막 뜨는데 우리 일본 그냥 박살이 났으니까 그때 50% 이상 빠졌었죠. 그러니까는 너무 짜증이 났고 아 맨날 중국 가면은 중국 안 간다고 우리가 안 갔었는데 그런데 중국이 하락함에도 고점돼서 밀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방어는 했다. 삼성전자 하락치고는 이게 시장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빠진 거에 비하면 그럼요, 대표님. 삼성전자가 사실은 선방한 거기는 그럼요. 해요. 근데 어쨌건 이것이 그러니까 휴일 내일 끝나고 모레서부터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차분하게 받아들이게 될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 어쨌건 오늘 증시에서의 그 호재와 악재 다 요로 지금 얘기한 것들 제외한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분리를 좀 해주죠. 자, 악재의 경우는 여전히 여기 팔고 여기 사는 증시다. 유동성 부족. 여전히 악재는요. 이게 조금 제가 어제 좀 제가
저기 고객한테 이랬거든요. 설레인다. 간만에 설레인다. 어떻게 나 설레요 이랬어요. 왜요? 왜냐면 어제 매매 해볼만 하셨잖아요. 매매가 매매답게 바뀌는 순간이 많지 않았어요. 어제는 매매답게 됐어요. 근데 이게 지속성이 너무 짧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악재는 뭐냐면은 어제 저 오후에 3시 넘어서 오버나잇 할 주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버나잇 주식이 안 보이니까 시장의 기초 체력이 떨어진 거고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근데 막상 오르는 주식은 있거든요. 이게 호재죠. 시장에.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고 그런데 예전처럼 그리고 오늘 직원이 이런 얘기 하던데 그냥 그렇다 얘기하니까는 형 저번에 시장 올랐다가 하락할 때 9월 26일 날 차트 보죠. 올랐다가 그 다음날 이틀 밀렸는데 그때보다는 오늘 하락이 강도가 괜찮아요. 얘들. 무슨 얘기냐면 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그 이전에 우리 8월 달에 와 블랙 먼데이 나오고 그때 어려울 때보다는 정말로 천국이에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중국 증시를 바라봤었던 혹은 미국장을 바라봤었던 뭔가의 그 주식같이 움직이는 그런 뭔가의 그 생물학적인 그런 것들은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바이오 움직였거든요. 보셨다시피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일부 그랬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이고 시장이 조금 더 드리자면 오후 들어서 음봉이 커지는 종목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특징적인 네, 맞아요. 섹터나 종목들일 텐데 맞습니다. 예. 한번 좀 분리를 해보죠. 일단 오늘 확실한 거는 어제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2시부터 오를 때 소부장이 지속될 수 있느냐. 근데 삼성전자 빠지니까 안 그랬죠. 그렇지. 안타깝고 그건 빼도록 하고요. 조금 차이나가 고점을 찍고 밀릴 때 기존의 차이나 플레이가 워킹을 했었던 종목들은 가장 큰 건 의류주거든요. FNF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오른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 올랐는데 이거 그런데 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의류주 뭐 있죠?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잭시믹스. 이거 솔직히 이제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 많은 주식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급락 나왔네. 이게 어제가 신고가 썼거든요. 어제 신고가 쓰고 바로 세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12% 급락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몇 %입니다. 근데 어제 신고가 날 때 붙은 분들 있을 거예요. 수급 보시죠. 그렇지. 수급 보시면은 꼭 이렇게 설레이게 할 때 기관들이 설레이게 하죠. 하고 요렇게 후다닥 팔아버립니다. 외국인도 똑같고요. 그러게 19만 주 오늘 하루에 예. 그냥 팔아버렸네. 이게 뭐냐면은 원래 주식이 좋고 그럴 때는 이걸 올려요. 개인들이 받아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빠지면. 어제도 약간 일부 종목들 그런 것들이 몇 개 보였고 더존비존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건 일부 보이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들이 이 종목을 나빠서 파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에요. 그들은.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종목 살 때 1억 하면 한 1,000만 원은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한 2천만 원 사고. 근데 그들은 이런 종목들을 0.5% 포트에 0.3% 요거 10% 빠지더라도 티 안 납니다. 그렇게. 그렇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중소형주 매매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만한데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코스닥이 살아나고 투심이 살아나는데 이렇게 팍팍 부러뜨리는 게 좀 보이더라라는 거고요.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안 좋은 거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거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게 오늘 네. 실적 발표 예. 컨센보다는 잘 나왔다면서요? 이게 컨센보다 잘 나가는 컨센이 4,190억 정도. 그러면은 근데 발표가 4,480억 정도면 한 7, 8% 정도? 애게?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생각해볼게요. 우리 가족분들 집중. 이게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바라볼 때는 컨센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나오더라도 급등이 나와요. 근데 시장에서 삐딱하게 받아봐요. 혹은 싫어. 혹은 팔고 싶어. 그러면은 20% 컨센 더 잘 나오더라도 다음 분기 가이던스 안 좋다고 박살내는 게 시장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 엔솔의 오늘의 사례를 봤을 때 컨센보다 1부 더 잘 나왔고요. 참고로 2분기에는 230억 적자였어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AMPC에 지금 적용을 한 게 4,400억 정도 흑자인데 제외하면은 아직도 적자 177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AMPC라는 것 자체가 크레딧, 우리의 그 보조금 성격인데 본업이 성장하는 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엔솔이 이렇게 3.9% 거의 4%나 오른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2차전지 업황을 좋게 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정말 최악이었잖아요. 그럼요. 정말 뭐 악재가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오늘 LG전자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요. 좀 어닝 쇼크. 그 이 IT 쪽이 어닝 쇼크가 나면서 오히려 수치가 작더라도 컨센보다 좀 높게 나온 것이 살짝. 되게 좋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것 같기도 하고. 희소성이죠, 희소성.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실적이 국내 그 코리아 그 코스피의 3분기 실적 추정치가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안 된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삼성전자입니다. 그거 솔직히 얘기하면 70~80% 삼성전자 빠지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지수를 얘기하기는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여튼 LG전자 컨센이 한 1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발표를 7,50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보다 빠진 수치고요. 그리고 오늘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오후 분봉 보시면은 오후까지 줄줄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시장에서 좋게 보진 않았다. 그리고 뭐 다음 분기는 추후에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2차 전지 LG 엔솔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 같은 경우는 다음에 발표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요거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항상 가장 그 업종의 대표적 가장 큰 주식이 발표할 때 그때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엔솔은 들어 올렸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또 장중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저번에 어제는 뭐 있었죠? 엔솔이 테슬라의 4680 배터리 납품. 그렇지. 오늘은 벤츠 또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4680 배터리 납품은 어디서 저기 양산합니까? 오송 공장. 근데 이번에 그 벤츠는 애리조나 공장. 그러니까 조금 다변화되는 중이죠. 참고로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21700 배터리보다 한 5배 정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 테슬라가 이렇게 재고 있었죠. 재고 있다가 수율 문제 때문에. 근데 이 수율이 어느 정도 통과된 것 같은 기시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오늘 PNT 좋더라고요. 혹은 대전해제로 좋고요. 혹은 뭐 LNF 좋고요. 그러니까 2차전지 엔솔의 밸류체인 아이들.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반도체와 2차 전지주를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개별 이슈 이거보다도 섹터의 흐름이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느냐 긍정적인 쪽으로 이 수치가 상관없고 그럼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죠. 어디로 쏠리느냐 그렇죠.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매우 정확하시고요. 조용한 곳 어딜까요? 항상 시끄럽다가 자동차. 자동차 미리 올랐잖아요. 지금 자동차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저기 인도 IPO 한다고 해도 어제 2% 오르고 오늘 빠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IPO가 중요한 게 아니고 3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좋게 나올 거면은 미리 오르잖아요. 우리 봤잖아. 제가 매번 실적 발표 시즌 때 자동차 우리 보자 했었어요. 근데 이번 얘기 안 했잖아요. 왜냐면 이게 딱 보면은 요거 보인다 하거든요. 이번엔 기대감 없어요. 8월 수치 나왔는데 그 저기 인도량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3분기 실적이에요. 지금 무조건 실적 봐야 돼요. 숫자만 보는데 아직은 자동차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 우리 실적 보시는 가장 많이 보는 섹터가 처음에 반도체 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보고 자동차 3개지 않습니까? 한 15일, 20일까지 요 3개가 다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다음에 희소성이 있는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화장품 부러진 거 보니까 또 승질도 나기도 하고 지금 예,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유동성의 부족이기 때문에 실적 저 전력주들 깨지는 거 보면은 실적은 앞으로도 좋아 보이지만 어쨌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그렇죠. 새로 시작하는 곳으로 올려가는 이 한국 시장만의 특징을 생각한다면 실적이 다음에 좋고 나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왔느냐, 올라온 그 고점에서 뭔가 꺾이는 분위기가 보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흐름상. 편하게 실적이 좋더라도 올라 있는 거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빠져 있는 것에 대한 빠져 있어도 이미 선반영했다.
약간은 요 두 가지의 논리가 왔다 갔다 하는 중이죠. 근데 요 중간에 껴 있는 게 조선주예요. 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조선주는 여기서 탁 밀리긴 했는데 또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물론 조선주의 경우는 기존에 빠질 때 뭘로 빠졌습니까?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후판 가격 오를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 때문에 빠졌죠. 그 오늘 중국이 빠지니까 조선주가 오르는 건지 이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기 전력기기 대변인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섹터 다 훑을게요. 오늘 빠졌어요. 전력기기는 빠졌고 어제는 좋았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력기기는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오늘도 이쪽이 IT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또 말씀드리면 못 받아줘요. 받아줘서 밑꼬리를 달고 마이너스 3% 빠지던 게 보합을 간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끝까지 못 먹. 팔면은 또 안 사요. 저도 안 사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사서 올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저기 몇천 원 운영하는 매니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나의 뭔가 브레이브한 뭔가 내가 세상을 구할 만한 이런 용기가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또 말씀드립니다. 시장에서 만들어주는 그렇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딱 삼성전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바이오로 확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중간에 페트론 이슈가 좀 있긴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려 할 텐데 일단 이런 그 얄궂은 시장의 수급 얄궂죠. 그러니까 예. 이 우리 국장의 난이도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려운 장이야. 왜냐면 미국처럼 실적이라든가 추세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상을 못 하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맞아. 누군가 차익 실현을 누가 먼저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걸로 바로 부러져 버리니까 그분들의 뜻에 달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포의 뜻이에요. 주포의 주포님. 뜻에. 예. 근데 주포는 제가 주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쫓아하는 거죠, 누가.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딱 질러주는 기러기 때 효과.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가 딱 예. 방향 딱 하면 다 같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은 분봉 딱 보고 호가창 보면은요, 저도 눈치 본다 딱 보여요. 드라가마. 그래서 누가 하나 딱 질러주면은 쫙 갔다가, 그렇죠? 이게 지금 항상 매매할 때 보이니까는 그 고객 자원 가지고 막 질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고객 사줄 종목이 별로 없다예요. 별로. 그러니까 뭐 내 돈이라면은 단타도 치고 뭔가 제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뭐 매매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중이고요. 뭐 섹터 나온 김에 페트론 이슈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디포,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이 플랫폼 기술이 있는데 이거가 일라일릴리에 기술 평가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는 어제 저녁 때 공시가 떴죠. 그리고 시간으로 굉장히 강세였고, 얘 지금 팩트론 잠깐 볼까요? 이렇게 25% 끝났는데 보시면은 장중에 상한가도 갔었어요 아침에. 그런데 요게 좀 제가 좀 안 좋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그런데 이게 보시면 계약 금액이 비공개예요. 네. 그리고 그 평가 종료 시까지 한 14개월 정도. 그러면 한 1년 이상을 보고 쏘겠다 해요. 일라일릴리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기간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 신한증권 보고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일상 결과가 필수적이다. 라는 거거든요. 물론 시장이 좋을 때 예전에 바이오 매매할 때 4, 5년 전에 기억해 보시면 이런 거 뜨면 상이에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 시장이 그때처럼 막 열광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상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근데 신기한 점은 이 기관들도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면은 16만 주 매수인데 보시죠. 사모펀드가 17만 주 들어갔어요. 요즘 사모펀드가 원래 돈 냄새 맡는 곳인데.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사모펀드만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도 전체 기관 수급을 볼 수도 있고 사모펀드 볼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금 수급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중장기로 좀 보기 때문에. 그런데 보는 섹터가 보는 각 투자자 자기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또 요즘 워낙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사모펀드를 보시는 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렇게 지금 들어왔다라는 건데 저도 이거 아침에 봤는데 이게 갭 상승이 얼마입니까? 갭 상승 시가로 19% 떴고요. 저는 못 붙었습니다. 못 붙어요 이거는. 19% 떠 있고 24% 살라고 한 게 24%였는데 근데
일단은 장중에 상한가 찍고 25% 끝났다. 물론 내일도 중요하긴 한데 요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오늘 제약바이오가 오르긴 올랐는데 국채금리 4%잖아요. 4%. 그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나도 오늘 4% 10년물 국채금리 4% 돌파해서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 과연 바이오주가 어떤 영향을 네. 받을까 퀘션을 좀 가졌었는데 시장이 네. 갈 게 없는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저도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삼성전 실적 발표한 9조 9천억 정도만 나와라. 그렇지. 예. 컨셉 비슷하게만 비슷하면 나와라. 그냥 그러면 좋아진다 해가지고 왜냐면은 저기 전일에 어떤 일이 보이냐면 HBM 애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테크윙, PSK홀딩스 이런 쪽 보면 삼성전자에서 뭔가 HBM 관련 뭔가 기대감 마치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 기대감 이런 식으로 배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삼성전자는 좀 잡아주고 소부장 붙어주면서 하면은 실적 플레이도 좀 될 것 같은데 딱 9시 반 보니까 중국도 미치겠고 진짜 그리고 헷갈리고 하니까는 그래 실적 노이즈 없는 바이오로 가자 한 것 같아요 시장이. 이게 가장 리즈너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삼성전자 시작해가지고 실적 하향 뭔가 실적 하면은 뭔가 잘못 나오면 삐끗하면 이제 부러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냥 차라리 그 기대감 자체가 없는 바이오로 가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특징을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하셨지만은 지금 단타가 지금 단기적, 성행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오늘 돈이 어디로 쏠리느냐 그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디 섹터 어디 쪽으로 가느냐 보고 따라가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렇죠. 단타는 하긴 또 그날 수급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또 뭐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네. 근데 이게 저도 매매를 해봤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렇게 많이 수익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몇 프로 띄어먹기니까. 네, 네. 왜냐면 시작부터는 안 하잖아. 올라가는 구간에서 잘라먹기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단기는 거래가 붙은 걸 확인하고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미 한 4, 5% 정도 기본적으로 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게 시장이 뭔가 펀더멘털적으로 확 강한 쪽으로 좀 체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제 시장 보면은 힌트가 나오죠. 어제 외국인이 종가까지 그러니까 3시 반까지 수급 보시면 마이너스 700억이었거든요. 네. 마이너스 700억. 그리고 3시 반에서 4시 그때 선물 동시효과 지나가면서 200억 플러스. 와,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은 조금만 사주더라도 워낙 들이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급 보시면은 오늘도 그죠 3,700억. 그냥 뭐 3,000억은 그냥 일이에요. 예사. 그러니까는 조금만 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일단은 분위기 반전은 왜냐면 돈은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보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요거 외국인 들어오는 거 하나. 요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같고 그래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의 뭔가 이벤트, 군수세 이벤트 이거는 어느 정도 빨리 가시적으로 뭔가 시장에서 얘기가 나와야지 좀 떠났던 수급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보는 건- 섹터나 종목 다 보죠, 보는 거. 다 보십니까?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뭐 내일 우리가 연휴 갔다 와서 어떤 걸 할까 이건데 기본적으로요. 아직은 아침에 움직이는 거 보고 해요, 저는. 그러니까 단타 예, 눈치 보기 시장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보던 종목이 적당히 빠지는 거 확인하고 분봉선 돌리는 거. 아까 엔소를 좀 제가 사례로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2차전지 A 종목을 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섹터 내에서 하나, 두 개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종목을 사게 됩니다. 저는. 이게 시장 눈치, 저도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집에서도 눈치 보고 회사에 눈치 많이 보는데 매매할 때 눈치를 봐요. 그냥 뭐 아니, 뭐 남자의 인생이 남자의 일생 아. 눈치 보기. 자라날 땐 어머님 눈치. 저희는 매일 저 어머님도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네. 두 분한테 눈치를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가족분들이나 고객분들은 찍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뭔가 나이스한 찍기를 하면은 좋겠죠. 근데 제가 나이스하게 찍는다고 제가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고객들한테.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고 이래서 물렸습니다. 이래서 수익 났습니다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치. 편이긴 하거든요. 예. 우리가 사실 실력이 느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경험자의 그 진짜 그 피와 땀이 맞습니다. 들어간 경험을 공유하는 거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감정이입을 해서 내 걸로 받아들이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좀 암담하긴 해요. 네. 하지만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별로 안 빠질 것 같아요. 느낌은. 지금은 이제 바닥 구간이다. 예, 이게 시장이 빠지려면 이렇게 거래가 없이 줄줄줄 새진 않아요. 이게 종목은 짜증이 나죠, 우리가 들고 있는 거. 근데 시장이 빠지려면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빠지냐면 삼성전자 한번 크게 쇼크가 나든지 이런 식으로 아직은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러면은 조금 더 지리멸렬하게 좀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도 아시다시피 일단 목요일 날 이벤트 있잖아요. 테슬라 오버택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보시면은 막상 16포인트 빠져서 끝나긴 했지만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봤을 때는 한 30포인트 이상 빠져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엔솔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는 시장을 잡아주는 대체적 역할은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테슬라 모멘텀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단 시장은 빠지더라도 제한적이다. 그리고 최근 한 2주를 쳐다봤을 때 빠지면 들어오는 분들은 있더라. 오르면 파는 분들이 더 많지만 빠지면은 그래도 내가 바이 더 딥 좀 싸게 분들은 있더라. 그게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일 수 있는데 그런 매수세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심천을 봐서 꼴찌의 반란은 우리도 된다. 우리가 꼴찌거든요. 너무 심한 거면 또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연말에 인증할 거예요, 제가 진짜로. 진짜? 우리는 반란. 아니야. 네. 그거보다 기도나 한번 해줘. 기도요? 갑자기요? 그거 봤어요. 아니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아니, 너무 사는 게 정말 힘들어질 네. 때 우리 박 부장의 기도가 필요해. 조만간 아니 제가 기도를 할 날이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되고 일단은 그런 중이고요. 종목이 간헐적으로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 아이디어 또 어떻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목요일 날 또 중국 떠요. 그러면은 오늘 세게 풀어줬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손절에 대한 이건데 손절을 어떻게 치시냐면 쓰다가 종가까지 음봉 박는 거 팔잖아요. 종가까지. 근데 그러면 또 오르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에 결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모멘텀이 있는데 이런 악재들 때문에 빠진 것들 오늘 화장품이 그래요. 참고로 화장품 말씀드리자면 화장품 그 외사에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보셨을 텐데 그 수출을 보고서 피크아웃 논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 아모레랑 LG생명건강 빠질 수도 있었다 생각해요. 왜냐면 차이나 플레이가 다 밀렸으니까. 근데 미국 국채랑 수출 좀 같이 빠졌거든요. 거기 다 5, 6%예요. 근데 아마 외사의 레포트가 있었다고 하고 국내 그 화장품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 반박 레포트 나오더라고요, 바로. 레포트라기보다는 코멘트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그리고 미국 향에 대해서 약간 피크아웃 논리가 써져 있었을 텐데 참고로 거기서 제가 읽은 거에 가장 남는 거는 우리 화장품의 미국 침투율이 3% 언더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는 이게 저희가 10%까지는 해볼만 하거든요. 침투율이. 네. 전기차도 그랬어요. 전기차 재작년까지 그게 5% 미국에서 5.6% 막 6% 그때 좋았어요. 해볼만 했어요. 근데 이게 10% 넘어가고 지금 글로벌력이 22% 중국 56%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10%까지 스마트폰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러니까는 요 정도면은 좀 뭔가 다시 이제 좋겠다. 그러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스터디 된 것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볼 때 일부 참여를 해보자. 근데 아직까지 많이는 못 사겠다 저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오늘도 그 하루하루가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도 참 그 뭐라 그럴까 탄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힘 빠졌어요. 어제 그렇게 설레게 해놓고서. 맞아. 그래서 사실 어제 이경민 부장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 컨센 너무나 기대치가 낮으니까 컨센 근처만 와줘도 그럼요.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확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기대했는데 컨센에서 좀 많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악재가 돼버린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박현상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